자, 어제 이어가지고 3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30번. While convenience and technology are crucial. 자, while에서 일단 시작되었고요. 자, 편리함과 기술이 crucial하기는 하지만, crucial이 여기서는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자, 콤마 찍고 대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convenience와 기술, 즉 편리함, 그 편리함과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not the only factors,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요소들. 그러니까 여기 driving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뭐를 이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Gen Z's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MZ세대의 G세대,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G세대의 재정적인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결정의 유일한 요소, 그럼 재정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돈을 쓰거나 돈을 모으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generation. 자, 이 세대는 is incredibly 상당히 values driven입니다. 여기 중간에 좀 짝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흔히 말해가지고 가치 지향적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치를 뭔가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즉 G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가치 지향적이고, 그리고 이 세대는요 원합니다. to bank 하니까 뱅크 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보통 뱅크라고 얘기하면 은행 이것만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뱅크가 은행이란 뜻만 알고 있게 되면 초딩도 뱅크가 은행인 건 압니다. 아시겠죠? 영어 공부를 하는 애들이 뱅크가 은행인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뱅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강둑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뱅크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뱅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좀 TMI 좀 말씀드릴게요. 뱅크 갖고 이야기를 할 때 뭐 나는 뭐 뱅크에서 뭐 그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강둑에서 그녀를 본 건지 은행에서 그녀를 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휘적 중의성 이런 것도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얘가 원래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뱅크는 with와 같이 들어가게 돼서 거래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은행은 거래하는 곳이죠. 그냥 돈을 맡긴다? 그럼 내가 그 맡기는 돈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알아서 뭐 이자도 챙겨주든지 뭐하든지 해가지고 맡겨놓으면 이거 자체가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들과 함께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야? Match their personal beliefs and values 하니까 여기서 그들도 역시나 지금 이 G세대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세대에 지금 단수를 썼는데 왜 저기는 대이라고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혹 가다가 저번 수업 때도 있었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났는데 저번 수업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 그렇죠. 환자 얘기할 때 그때도 대명사를 대의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뭐 남자를 얘기하는 건지 여자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물론 굳이 남자 여자 그래 중요하겠나 싶긴 하겠지만 이 세대 전체를 통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쓴다 하는 거. 요즘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명사 이런 것들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과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일치하는 이런 어떤 기관과 거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 transparency 이 단어 일단 별표 하나 좀 칠게요. 문제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transparency가 밑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 G세대에게는 좀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별표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G세대는요, is skeptical, 회의적이래요. 회의적이라는 말은 뭔가 조금 뭐 신중한, 아니면 뭔가 좀 부정적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회의적인, 뭐에 회의적이냐? Of large corporation and institution 하니까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 큰 기업이나 아니면 큰 기관들에게 있어가지고 회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막연히 그냥 회의적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회의적이라는 건데, they lack accountability. 그러니까 흔히 말해가지고 신뢰성 이런 거, 책무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기업이나 기관에는 뭔가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they have grown up. 그들은요, have grown up. 성장해 왔습니다. in a world. 이런 세상에서 성장을 하였는데 어떤 세상이냐? where는 어법 체크 좀 하세요. 이거 관계부사기 때문에 뒷구조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그런 어떤 세상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그들은요 완벽한 투명성을 기대합니다. 뭐로부터? 브랜드로부터. 그럼 어떤 브랜드?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그들이 지지하는 어떤 회사나 아니면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완벽한 투명성이 있으면은 아 얘네들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G세대의 어떤 성격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은행이에요. 왜냐하면 복수명사 들어갔으니까. 자, 은행은 must clearly communicate. 자, 명확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통이라기보다는 전달하다 이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fees, terms and conditions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원래 뿐만 아니라 뒤에 거부터 먼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How they handle customers data 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 이것뿐만 아니라 fees 뭐 은행으로 얘기하면 약간 뭐 수수료 같은 거 아시겠죠? fees 그다음에 terms 뭐 용어 그다음 condition 어떤 조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면 약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조항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놓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어떤 고객들과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런 어떤 수수료도 들고요, 이런 것도 들고요, 이런 것도 듭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아 그렇군요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뭐 대출이 되었든 아니면 뭐 예금 뭐 적금이 되었든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듣고 이제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데이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좀 쉬운 문제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침추론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니까 다른 것은 갈때 지금 전부 다 세대들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 게다가 ethical banking practices are more important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은행 관행, 그러니까 어떤 거래 관행이 좀 더 중요하대요. 평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은행 업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G세대는요. 자, 이번에 또 보세요. 아까 실컷 데이라고 해놔놓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cares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G세대는요.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공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암시 그들의 재정 결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암시 함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cares about 신경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are interested in sustainable investing. 자, 역시나 이 데이도 지금 G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헷갈려서 나오죠. 자, 이 세대들은요 지속 가능한 어떤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supporting businesses that match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에 일치하는 이런 회사들을 돕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and ensuring 확실하게 해주는 데 관심이 있대요. 뭐를요? 그들의 돈이 is not being used to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하면서 지금 펀드가 기금을 들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대는 데에 사용하지 않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대. 근데 여기 지금 beneficial 하는 단어는 일단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harmful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이득이 되는 어떤 사업이나 이득이 되는 실행에 대해서 돈을 대지 않는 것에 보장해준다?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돈을 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관행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좀 해로우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해로운 거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줘야 된다. 우리 은행은 항상 윤리적인 어떤 그 복지나 아니면 사람들을 돕는데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데다가 돈을 대주는 거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저희는요 오염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돈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돈을 대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자 그래서 은행은요 어떤 은행? Offer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are committed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은행은 은행인데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는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는 은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 all도 역시나 지금 이 동사랑 둘이가 병렬 구조니까 어떤 은행이에요? are committed to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러한 은행이
이 G세대들의 관심을 attract,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 자체는 약간은 좀 뭐예요? G세대의 어떤 거래하는데, 즉 은행과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봐야 되는 요구 조건 이런 건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투명성이고, 그 투명성을 보완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떤 설명이나 어떤 명시되는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뭔가 윤리적인 어떤 것에 공헌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 좀 더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출제 가능성은 좀 됩니다. 문장 수는 좀 많아가지고 사실 뭐 문장 집어넣기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제목이나 주제나 요약문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표 하나 좀 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30번 문제는 뭐 여러 학교에서 단골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인데요. 자, myth에다가 s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저게 myth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보통 사전적으로 신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통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인데 근거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myth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단지 이야기들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a well-known myth, 잘 알려진 통념, 즉 어떤 것, that persists today, 오늘날에 지속되어지는 이라는 잘 알려진 통념은 is 바로 뭔데요? The supposed high iron content in spinach입니다. 시금치에 있는 높은 철분 함량, 그러니까 가정되어진, 예상되어지는 높은 철분 함량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알려진 통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시금치는 높은 철분을 가지고 있다. 철분량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철분량, 함유량이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자, this is a legend.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설인데요. dates back to 1890.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설이고, 그 다음에 기원한대요. 뭐로부터? 단순한 miscalculation. calculation이라고 하면은 계산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miss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계산 결과가 잘못된 것, 다른 말로 계산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사람에 의해서 나온 계산 오류, 단순한 계산 오류로부터 기원된 이 전설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시금치의 높은 철분 함유량이다 그 얘기예요. 되겠죠? 무슨 말인지? 선생님, 그럼 시금치의 높은 철분 함유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거짓이란 얘기인가요? 일단 글은 계속 읽어봅시다.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는요 정확하게 determined 합니다. 결정 내렸대요. 즉 100 grams of spinach, 시금치 100g이 뭐를 함유했다? 35mg의 철분을 함유한다라고 정확하게 determined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정 내렸다,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he was analyzing dried spinach, 그는요 뭐를 분석하고 있었느냐? 마른 시금치를 분석하고 있었대요. 마른 시금치, 다른 말 말린 시금치겠죠. 그리고 이것이요 held 10 times more iron 하니까 보유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헬드는 가지다 그 뜻이고요. 10배 정도 더 많은 철분을 보유하고 있었답니다. 뭐보다도요, the same amount of fresh leafy greens 하니까 신선한 잎이 무성한 녹색들의 양보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조되는 게 마른 시금치와 한마디로 신선하게 촉촉한 우리 녹색 시금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의 같은 양보다도 10배 정도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하는데, 시금치의 100g당 철분이 35mg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시금치가 보통의 시금치, 아까 말했던 이게 보통의 시금치거든요. 이 시금치의 양에서 35mg의 철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른 시금치가 그렇다란 이야기고 이 마른 시금치에서 이게 지금 마른 시금치에서 잰 35mg이 10배 수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시금치에는 뭐 대략 한 3.5mg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시금치는 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분석한 시금치는 마른 시금치 일부러 뭔가 말린 시금치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실험값 자체에서 시금치를 말렸다는 전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그 오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the error 하는 말이 여기에 언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순서 문제 좀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비록 그 오류가 급격하게 수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 그러니까 빨리 수정은 되었대. 내 잘못 봤네. 이거 많은 시금치가 그래. 라고 수정을 했지만 그 수정은요. 빨리 잊혀졌대요. 그만큼 빨리 잊혀졌대. 그만큼 수정이 됐는데 그만큼 빨리 잊혀졌대. 됐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이런 신선하고 잎이 무성한 이런 어떤 시금치가 그 100g당 35mg의 철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내용 일치 나오게 되면 되게 헷갈려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말장난으로 조금 잘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통념은요, had taken hold 하니까 take hold,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파페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뽀빠이. 아마 요즘 세대는 뽀빠이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쌤 세대만 하더라도 뽀빠이라는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만화 캐릭터가 그 뽀빠이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항상 납치를 당해요. 그 나쁜 놈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항상 걔가 항상 그 뽀빠이한테 막 시비를 걸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와악 한데 뽀빠이가 평소엔 힘이 없다가 시금치를 먹으면 와악 해서 빠바바밤 이렇게 하면서 막 걔는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구해내는 그런 거 뭐 오락실 게임으로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그 뽀빠이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야야 시금치 많이 먹어라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처럼 힘이 솟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애들한테 주지를 시켰던 나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럴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뽀빠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 gained superhuman strength 하니까 초인간 힘을 얻었던 뽀빠이. 뭐로부터? 이런 잎이 무성한 녹색들 시금치로부터 힘을 얻었던 뽀빠이. 그리고 defended himself with iron fist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주먹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주먹, 그러니까 힘이 솟았으니까 그 주먹과 함께 자기 자신을 보호했었던 이 뽀빠이가 기여를 했대요. 뭐에? 그것에 대한 endurance, 어떤 지속에 기여를 했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일부 거의 약간 어느 정도의 150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조차도 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요.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요. 뭐 하기 위해서? To try to persuade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뭐 하는데요? 뭐 하도록 설득해요? 그 건강한 채소. 시금치 얘기하는 거죠. 그 시금치를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원래 여기 빈칸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그러면 시금치를 애들이 잘 안 먹는다 이 말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음으로써 힘이 솟는다 하는 걸 언급함으로써 계속 그 시금치를 먹게 만든다. 계속 먹게 만든다 하는 그걸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금치 먹는 거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31번은요. 전혀 안 어려워요. 이거는요. 전혀 안 어려운데 endurance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으면 이거는 답을 못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에 관련된 그냥 우리 보통 endurance 하면 끈기 뭐 이런 것들만 좀 견디는 거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지속이란 단어 뜻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32번도 읽다 보면은 그냥 내용은 금방 파악이 돼요. 내용은 금방 파악이 되는데 빈칸에 무슨 말인지 못 집어넣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the technical term often used to describe animals' judgment of numbers is the approximate number system 합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용어. 자, 그 다음에 종종 used 이렇게 꾸며집니다. 동사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이거 used to 들어갔다고 해서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is 얘 바보 됩니다. 중간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뭐 사용되곤 했었던 뭐 하기 위해 describe 설명하기 위해 묘사하기 위해 뭐를 동물의 수에 대한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이 된 이 기술적 용어는 바로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approximate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근접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접된 숫자 체계라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뭐 다른 말로 지금 해설지에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림수 짐작 능력. 그러면 어림수 짐작 능력이 되었든 뭐 근접하는 숫자 체계가 되었든 뭔가 숫자 자체를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what it does not provide is precision입니다. 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자, what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끊어주고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고요. 얘는 지금 이제 보어로 쓰였으니까 정확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 얘기한다?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시스템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확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법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what 해가지고 진짜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한 구조가 아니고 불완전한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구조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what을 쓴다. 명사 앞에 what 안 들어간다. what 앞에 명사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보여준대요. 뭐를 보여줘요? 중간 거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할게요. 자, 보여주는데 그리고 this is the same in every species tested 하니까 여기서 tested는 과거 분사로 검증된, 실험받은 이런 얘기고 모든 실험받은 종들에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보여주는 내용이 같다라는 건데 자, 뭘 보여줘요? 특징이 있는 어떤 패턴을 보여준대요. 오류의 패턴이요. 오류의 어떤 특징이 있는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with discrimination becoming less accurate as the quantities get bigger 입니다. 자, 그러면 with discrimination 한데 여기서 discrimination 어떤 차별 개념보다는 그냥 구별 개념 또는 분별 개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덜 정확한 뭐만큼 양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말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뭐를 판별하는데 덜 정확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런 것들은 사실 조금 구문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게 흔히 알고 있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들어간 요 구조거든요. 요런 구조들은 약간 좀 서술형 영작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양 체계가 점점 더 커지게 될수록 덜 정확해진대요. 그 판별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오류의 어떤 특징이 되는 어떤 패턴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원숭이들 어느 원숭이야? 더불어. 자, 붉은 털 원숭이입니다. 붉은 털 원숭이는 can tell one from two, two from three, three from four, four from five, but start to fail from five upwards. 붉은 털 원숭이는 tell 해놔놓고 from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를 B로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을 2와 구별할 수 있고 2는 3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은 4로부터 구별할 수 있고 4는 5로부터 구별할 수 있대요. 그런데 실패하기 시작한대요. 5 이상 넘어가면. 이거 옛날에도 어떤 지문에서 한번 보긴 하였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5 이상 넘어가게 되면 판별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원숭이 얘기 하나 나왔죠? 그 다음 G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두 번째 예시가 되잖아요. 실험이니까. That learned to press a lever a given number of times from 4 up to 54 became markedly less and less precise in their responses as the number increased. 자, 여기서 일단 끊어버릴게요. 세미콜론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G는 G인데 어떤 G예요? 레버를 누르는 법을 배웠던 G예요. 어디에? 주어진 수에. 그러면은 주어진 횟수예요. 타임 S가 횟수니까 주어진 횟수만큼 레버를 누르도록 배웠던 이 G들, 즉 다시 말해서 4에서 24까지 이렇게 레버를 누르도록 배웠던 G들은 became markedly 눈에 띄게도
점점 덜 정확해진대. 그들의 반응에 있어가지고 뭐 할 때요? 그 숫자가 증가할 때. 그럼 25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레버 누르는 패턴 자체가 좀 더 정확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 놔놓고 자, by the top end of the range. 그러면은 그 위의 지점에 도달할 때쯤에 끝 지점에 도달할 때쯤에 이 쥐들은요, would merely produce a spread of numbers around the target 하니까 그 목표 지점 주변에 있는 숫자들의 어떤 분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퍼져 있는 숫자들. 자, 보세요. 퍼져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확한 숫자가 아니겠죠.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 24일 것 같으면은 23이나 25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숫자들의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숫자들을 뭔가 조금 만들어낸다, 산출해낸다. 그만큼 그때쯤 돼가지고 정확하게 레버를 누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져 있는 숫자들을 산출하곤 했더라. 24 이상 넘어가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it is a common observation that when testing the accuracy numbers sense, the size of the numbers matters 합니다. 요 마지막이 이제 빈칸 자리였는데, 자, 흔한 관찰이에요. 흔한 결과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데요? when 다음에 ing 들어가면 실험할 때 아시겠죠? ing 들어갔으면 뭐뭐 할 때예요. 자, 동물의 어떤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의 정확성을 실험하게 될 때 숫자의 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게 지금 뭐예요? 결국은 요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요약문을 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 덩어리 자체에 대해서 요약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덩어리가요. 아시겠죠? 요 덩어리가 이제 요약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빈칸 문제를 낸다? 그러면 사이즈하고 accuracy 이게 AB 빈칸이 되는 거겠지. 아시겠죠? 요렇게도 떼어내가지고 낼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정확한 숫자 체계를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despite the cultural trope depicting emotions as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자, 여기 콤마 들어갔죠? 그럼 despite 들어갔으니까 뭐에도 불구하고인데 문화적인 트랍에도 불구하고 그럼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를 묘사하는 감정을 이성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문화적인 이런 어떤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불구하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이 뭐예요? 반대된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감정은 이성과 반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은 뭐예요? 아, 뭔가 연관이 있다. 아니면 관련이 있다.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지금 뒤에 이어진다는 거죠. 됐죠? 자, cognition, 인지.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 즉, 생각이라고 하는 이 인지는요. Actually, 실제로는 핵심적인 building block이라고 합니다. building block, 다른 말로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죠. 감정의 구성 요소래요. 자, 보세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성적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야가 뭐라고요? 감정의 핵심이 되는 구성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기는 끝났거든요.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구성 요소다. 그러면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덥나 모르겠네. 자,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shapes.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how 자체에서 이렇게 동사 잡고 여기 동사 또 나오게 되면 얘가 진짜 동사니까 어떤 방법, 즉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은 감정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감정을 형성한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집이 갑자기 뭐 화려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반지하로 내려갔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겪는 감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잘 살고 있다 갑자기 막 비 줄줄줄 새고 그런 데 내려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빠 우리 집 왜 이래? 그러면서 짜증나. 이런 감정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거기서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열심히 힘낼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한 감정은요 에코백 합니다. 에코백 가방 아닙니다. 그 메아리잖아요. 메아리치다 되돌아오다 그런 이야기니까 뭔가 반영이 되어진대요. 뭘로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영향력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walk into a test thinking you are bad at taking test 만약 당신이요 테스트에 지금 뭐한다? walk into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걸어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시험장이에요. 알겠죠? 시험장이고 여기 콤마 하나 찍을게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you are bad at taking test. 네가 시험을 잘 못 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래. 이 bad의 반대말이 뭡니까? good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e good at ing 뭐 많은 것을 잘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기에 bad가 들어가게 되면 뭐 많은 것을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bad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간혹 가다가 poor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험 잘 치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의 불안감은요 will be increased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시험 못 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당신은요 느끼지 못해요.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해요. 무엇에 관해서요? 당신의 퍼포먼스에 대해서요. 즉 시험에 대한 당신의 어떤 수행 능력, 즉 시험 치르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기분 자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시험을 잘 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어져요? 증거가 되어진대요. 무슨 증거? For continuing to think 하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증거가 된대. 뭔 생각을 하는데요? You are bad at test taking. 너는 시험을 잘 못 쳐라는 생각을 계속하게끔 만든대. 보세요. 내가 시험 못 친다고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갔어. 당연히 시험이 잘 치러질 일이 없겠지. 그리고 나서 나왔어. 아 시험 잘 쳤다 이 하는 사람 없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잘 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와서도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시험 이거 뭐 잘 칠 리가 있겠어 이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와 감정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게 결국은 어떤 감정과 생각 자체가 같이 연계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there'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하니까 자 단순하게 당기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감정과 그 다음에 cognition 이성을 이런 인지를 따로 이렇게 땡겨 놓는 거는 없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감정과 인지는 결국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이러한 어떤 양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양방향성은요 자 즉 인지와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양방향성은 allows us 우리를요 설명해 준대요. 우리를 뭐 하도록 설명해 준다. To adjust the difficult emotions 하니까 어려운 결정을 조정하도록 허용해 준대요. 뭐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생각을 바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하면서 여기 예시가 쭉 나오지. 그러면은 I get nervous sometimes 나 때때로 초조해. 그렇지만 I'm still a good test taker. 난 그래도 여전히 시험 잘 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초조한 감정은 단지 그냥 흥분이고 그 다음 예상일 뿐이야. It means I'm ready. 그것은 내가 준비되었다는 뜻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work those pathways to your advantage.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경로에 당신에게 유리하게 그러한 어떤 경로들을 작용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껐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